안녕하세요. 순천향병원 신경과 양영순입니다. 치매는 이제 병명이 아니고요. 인지 기능이 다발성으로 저하되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영역별로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또는 전두엽과 관련된 집중력, 집행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요. 다발성 인지장애라는 것은 이런 5가지 인지 능력 중에 기억력을 포함해서 2가지 이상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다발성 인지 능력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로 인해서 타인의 도움까지 필요해진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치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기능이 저하된 증상이나 상태를 뜻하는데요. 치매 증상을 발현시키는 원인 질병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원인 질병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적 특징은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입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뇌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이 잘못 접히고 축적되면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기능장애를 유발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병은 인지 저하 증상이 발생하기 한 15에서 20년 전부터 증상이 없이 병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병리 진행에 따라 독성화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증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일정 이상 파괴가 되면 그 결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 병력 또는 신경심리검사, MRI, PET라고 하는 PET, 이런 뇌영상 검사, 뇌척수액 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각 검사에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검사들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인지 저하 또는 단백질 축적 이런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예방적 진단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한 번 손상된 뇌신경세포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치매 증상이 발현돼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되는 시점은 이미 병리가 많이 진행된 이후로 뇌신경세포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치매를 진단되는 시점의 인지장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처럼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들이 이제 속속 개발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치료를 통한 인지기능 회복은 아니죠. 인지기능의 악화를 늦춰주는 약제만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돼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단되기 훨씬 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또는 인지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들이 예방과 병리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은 병리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현재 인지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혈액검사와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률을 높이는 유전자를 확인하는 아포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아포이 2포라고 하는 유전자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어떤 발병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검사입니다. 단지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츠하이머병 병리의 핵심 요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뭉침 현상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뭉침 현상이 바로 인지 기능이 정상인 무증상 상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방 활동을 위한 근거 검사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동안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측정이 어려웠지만 최근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간편하게 혈액을 통해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의 비정상적인 뭉침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판 중인 검사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알조온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도를 확인해서 알츠하이머병 위험도를 이제 제시하는 검사가 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도를 본다는 것이 좀 생소하고 어렵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이 수치를 보는 것 이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그 자체로는 당장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나진 않죠. 다만 이거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런 응집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응집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 덩어리가 계속 증가가 되면 결국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지기능 감퇴 및 치매 위험 경감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이 지침서에는 이제 치매 발병 기전을 미룰 수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인지 능력 감퇴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이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제 신체 활동 부족, 흡연, 또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 음주 이런 것들을 꼽았고 또 올바른 생활 습관과 치매 예방의 필수적인 기본 수칙으로는 이제 금연과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와 함께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한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이제 가공 탄수를 줄이고 이런 생선, 가금류 등을 먹는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종류에 상관없이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거. 세 번째는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고 네 번째는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이 이런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5가지 영역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핑거 스터디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핑거 스터디를 기반으로 이 5가지 영역의 케어를 제안하고 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런 가이드를 제공하는 알츠온 포스트 케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만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알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질병이 아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드린 정보를 활용하여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